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팀을 넘어서 전사적 협업 환경 구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광섭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지라를 회사의 이름으로 알고 계신 아틀란시안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은 모든 팀이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에 맞게 지라나 컨플러언스 그리고 트렐로, 스테이터스 페이지, 옵스지니 같은 도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하고 협업하여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오토노미와 그다음에 회사 팀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얼라이먼트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프랙티스와 아틀란시안의 도구가 어떻게 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해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비행기를 타서 너무 설렜고 사전에 꼼꼼하게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날에는 이 통사 홈페이지에서 가장 비싼 데이터 로밍 요금제도 가입했습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을 켜니까 데이터 로밍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른 공항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여러 번 통화 끝에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상담사가 기술팀에 문의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수함을 찾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동으로 연결된 이통사가 계약되지 않은 이통사일 수 있으니까 수동으로 다른 이통사를 선택해 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알려준 해결책이 사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국내 이통사가 현지에서 계약한 이통사가 무엇인지,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저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저 이제 우버를 불러서 빨리 숙소로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수동으로 선택을 해도 여전히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요금제를 꼼꼼히 분석해보고 제 현재 위치를 확인해봤더니 제 로밍 요금제가 제가 출장 간 나라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요금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입할 때 가장 비싼 요금제가 당연히 좋겠거니 막연히 생각하고 선택했는데 원인을 들으니까 황당했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존 요금제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된다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절하고 똑똑한 상담사 덕에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고 짐도 찾았으니 이제 우버를 불러서 숙소로 가서 체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팀이 서로 잘 협업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사에서 가장 비싼 로밍 요금제를 선택하면은 특정 국가에서만 안 된다는 것을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운 좋게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굉장히 빨리 해결했지만 저처럼 좋은 상담사를 만나지 못한 고객들은 한동안 로밍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담사가 찾은 문제가 과연 사내 시스템에 공유되고 이 사내 업무 매뉴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다른 직원들이 쉽게 발견하고 비슷한 문제 발생 시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로밍 상품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아니면 로밍 관리 프로그램이나 상품 설계에 이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은 사실 기업 내부의 각 팀의 역할 분담이나 복잡한 워크플로우 같은 것은 고객의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내 문제만 해결되길 바랄 뿐이죠. 제 경우에는 이제 그게 데이터 로밍이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팀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할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해당 이통사의 조직 구성이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냥 제가 나름 상상을 해봤는데 이 경우 최소 7개 팀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개발팀, 로밍 운영팀, 상품 설계팀이나 해외 계약, 그 다음에 고객 지원, 운영, 다양한 이런 조직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각 팀의 워크플로우들은 무지 복잡하고 굉장히 전문 영역이고 또 각자 사용하는 도구와 업무 방식도 제각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을 넘어선 전사적 협업이 필요하지만 각 팀들이 서로 다른 툴과 데이터로 각자의 사이로에서 작업할 경우 팀워크와 협업이 어렵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 이제 적절한 프랙티스와 좋은 도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각각 연결이 끊어진 점들을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팀들이 같은 방식과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점들을 연결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 만족을 얻기 위해서 조직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큰 범위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성을 갖고 있으며 학습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업무에 기여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관리 이론과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 업무 환경이 자율성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엄청난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 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기적으로 다른 팀과 협업하는 것은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점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처 플렉스라는 기능을 아시나요? 저는 입사 후에 이제 저희 아틀란시아 클라우드가 어떻게 동작되고 어떻게 개발되고 배포되고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내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처 플렉스라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매뉴얼을 보고 이런 제품의 존재 여부 자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피처 플래그스는 재배포 없이 특정 기능을 끄고 켤 수 있게 하므로 새로운 기능을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거나 또는 A&B 테스트를 하거나 출시 후 문제되는 기능을 쉽게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용한 경우로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다양한 SaaS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고객의 구독 종류에 따라서 제공되는 기능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처 플래그를 사용하면은 재배포나 아니면 재패키징 없이 해당 기능들을 쉽게 플랜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스 비즈니스의 필수 플랫폼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더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미 몇십 개가 넘는 다양한 피처 플래그스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위 제품 2개는 쉽게 지라와 연동할 수 있게 아주 따라하기 쉬운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있고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서 피처 플렉스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이 경영진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도입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이것을 자체 개발할지 사스를 사용할지 그리고 사스를 사용한다면 시장에 이미 수십 개 나와서 경쟁하고 있는 이런 사스 중에 어떤 제품을 쓸지를 경영진이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저만 해도 개발을 오래 해왔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런 제품 존재 여부와 필요성도 몰랐는데 더 바쁜 경영진이 이렇게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대 업무는 너무 복잡함으로 오직 팀의 자율성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2개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각 팀원은 자율성을 인정받고 의사결정 권한을 유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해야 되고 이는 팀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팀원이 혼자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팀원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조직원과 회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혹시 오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공가나 근무 같은 걸로 처리해 주신 분들 계시나요? 조직원의 성장을 신경 쓰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틀란시아는 새로 입사한 직원의 빠른 적응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각 매니저가 온보딩 계획을 컴플런스 페이지에 작성해서 공유하고 관리를 합니다. 기간은 이제 어떤 롤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90일간의 온보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주차별로 공부할 내용, 만나야 될 사람, 제가 작성해야 될 자료 등 상세한 계획이 주차별로 있어서 각각 체크리스트로 관리가 되고요. 온보딩 계획은 이제 예전 계획을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보통 온보딩을 할 때 받는 입장에서 문제가 온보딩 매뉴얼이 이미 이제 레거시가 돼버려서 좀 틀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매뉴얼처럼 환경이 바뀌고 프로세스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자료를 찾고 수정하는 건 사실 가장 마지막에 온보딩을 받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온보딩 계획에서 잘못된 걸 찾아서 수정해 두었고 아마 제 뒤에 이제 입사하는 직원들은 수정된 온보딩 매뉴얼을 받아서 그걸로 온보딩을 받았을 겁니다.
온보딩 템플릿은 컴플런스 클라우드 템플릿으로 제공되므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신 경우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개방성입니다. 각 팀은 자율성과 권한을 갖는 대신 정보를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자율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사려 깊은 피드백이 더 나은 조직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사내 직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로 컴플런스 스페이스나 지라 프로젝트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내 직원 대상으로는 기본 정책을 개방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개방이 기본 정책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나 만들거나 변경되는 모든 콘텐츠, 데이터와 수행하는 업무는 의도하지 않게 각각의 사이로에 갇혀버리고 팀은 연결이 끊어지고 전사적인 협업 문화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아틀란시아는 업무 프로세스와 문화를 개선하는 것 자체에도 관심이 많아서 실제 연구를 하고 이제 사례를 정리해서 이를 플레이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파는 메뉴 자체를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고 있다면 아마 좀 식당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틀란시아는 그러지 않고 열심히 개밥을 먹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이제 컴플루언스와 지라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내릴 때는 컴플루언스 페이지로 작성하고 내부 이제 커멘트와 피드백을 통해서 리뷰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미래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제 결정 당시에 환경이나 배경, 제약 조건 같은 거를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인 DACI 방법론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DACI 의사결정 방법론에는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옵션, 그 다음에 전제 조건, 각 옵션별 장단점 등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컴플런스 클라우드에는 DACI 방법론 템플릿이 있으며 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이제 각 페이지에 댓글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토의가 끝나면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페이지에 남아서 미래 시점에서 이거를 참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 문화는 의사결정 이유를 미래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가치는 사실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술 세미나에 와서 왜 뜬금없이 친절 얘기를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친절이야말로 더 잘 협업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 문화를 가꾸는 데도 필수이고요. 제가 경험한 저희 사내 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란시아는 클라우드 퍼스트 기업을 지향하며 이 사스 비즈니스의 연구개발비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스는 이제 20만 이상의 고객사를 갖고 있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총 1,20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깃 서비스인 빗버킷도 같이 서비스를 하는데 이 빗버킷에 회사의 모든 소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레파지토리가 계산해 보니까 얼추 이제 10,000개가 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압도적인 구조를 보면은 가끔 진짜 이 전체 아키텍처를 꿰뚫고 통찰하는 직원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내부 업무 환경은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컴플루언스 지라 인스턴스는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각 용도에 맞게 이제 각 팀마다 또 각각 따로 쓰는 인스턴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이 전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루언스 스페이스나 프로젝트는 대략 이 정도보다 많겠구나 어림짐작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00개 이상, 지라 프로젝트는 3,000개 이상일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나 지라 이슈는 셀 수 없이 많고, 그다음에 메신저로 사용하는 슬랙 채널은 지금 39,000개가 있습니다. 저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별도 슬랙 채널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문화가 이제 오픈 컴퍼니고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개방돼 있다고 해도 사실
필요한 정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찾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고 누구한테 문의하면 가장 빠르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방대한 정보 앞에서는 서로 모르는 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것도 모르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서로 질문하거나 도와주지 않게 될 거고 방대한 정보는 묻혀지고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회사의 업무 문화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게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존재하는 복잡한 현대의 업무 환경일수록 편하게 질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조직 문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 금전적 보상은 실제 이제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거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그리 좋은 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제 내부에 더 업무를 잘하게 지원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내 메신저로 이제 슬랙을 사용하는데 다른 팀에서 각각 이제 임직원끼리 내부 협업을 장려하고 친절하게 동료를 도와주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슬랙에 이제 까르마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내공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날 도와주거나 이제 친절하게 도와주거나 칭찬하고 싶은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상대방을 멘션에 걸고 이제 플러스 버튼을 여러 개 누르면은 그 사람의 이제 까르마가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제 매니저가 이제 발표 잘하고 오라고 슬랙 채널에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응원해주고 저한테 까르마도 좀 줬는데요. 까르마가 많이 쌓인다고 사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명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별거는 아니지만 서로 도와주는 사내 문화를 정착할 때 꽤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말에 한 번 정도 그냥 높은 까르마를 가진 직원을 가벼운 선물을 주면서 포상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원칙은 단일 진실 공고번이라고 하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입니다. 이는 모두 동일한 버전의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유해 개방성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에 어떻게 자료를 공유할지와 밀접하며 원하는 자료를 협업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단일 진실 공고번이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고 하나의 방법으로만 작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올인원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하나의 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틀란시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 업무 환경에서 하나의 도구와 하나의 작업 방법을 고집한다면 이는 고유한 전문 분야를 무시하는 것이고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성과를 지향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원 솔루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스타트업을 창업했을 경우 초기에 이제 자본의 제약이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로 대표가 영업, 기획, 마케팅, 운영을 다 하고 법과 영수증 처리도 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랜선을 직접 찝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영입되어야 지속적으로 아마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올인원 솔루션은 이렇게 대표가 스타트업 초기에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데이터가 락인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성장할 경우 워크플로우나 프로세스를 이에 맞게 성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많은 회사들이 올인원 솔루션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를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제 해외 기업의 사례이긴 한데요.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팀마다 빠른 아웃풋을 위해서 다양한 사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 관점에서 평균을 내 보자면은 보통 평균 한 110개 이상의 외부 사스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틀란시아도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제가 일단 확인한 것만 해도 한 거의 200개 가까운 외부 사스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스 사용은 제품과 팀의 단절을 증가시키고 크로스 펑셔널 팀이 협업할 때마다 학습과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게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인원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의 제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일하는 방식을 존중하고 이들이 사용한 도구들을 서로 통합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단일 진실 공구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컴플런스와 지라가 자체의 생태계를 갖고 있고 다양한 외부 사스를 연동을 지원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적당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사용하고 많은 디자인 직군 분들이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런스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그마로 만든 디자인 파일들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파일 저장소에 올려서 공유할 필요 없이 바로 컴플런스 페이지에 인베딩한 다음에 여기서 코멘트나 내부 코멘트를 통해서 바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에 맞게 이제 해당 피그마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과 실제 이제 일을 구현하는 것은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 별개의 다른 성격의 업무입니다. 이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각 팀의 성격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고 대신 이를 통합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도로 적합한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트렐로입니다. 트렐로는 이제 보드 기반으로 쉽게 이슈와 작업 관리를 할 수 있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작업 상태를 쉽게 바꾸고 팀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렐로는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이제 이쁘고 창의적으로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이제 트렐로를 사용하고 실제 이 안에 문서 관리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개발이 같이 관련돼 있어서 소스 변경이나 배포 이력이 필요하다면 지라를 연결하고 그래서 이거를 단일 진실 공구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 부서나 관리 부서를 위한 관리 도구도 있습니다. 이 지라 소프트웨어는 이런 팀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고 입력할 것도 많고 적절하지 않은 도구인데요. 저희 지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는 복잡한 기능을 다 뺀 필수 작업 관리 도구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기능만 최소로 있고 다양한 뷰와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서로 간에 강력한 연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뷰를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문서 기반 협업은 컴플런스로 관리를 하고 워크플로우 관리는 트렐로나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이 IT 장애 관리는 일상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애를 최대한 예방해야겠지만 사실 또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애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장애 사항과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것이고 조치가 끝나면 유사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점입니다. 아틀란시아는 이런 장애 대응 절차를 쉽게 제공하는 스테이터스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IT 서비스 운영팀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드랍박스에 이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드랍박스도 저희 이제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스테이터스 페이지는 데이터독이나 뉴레릭 같은 외부 모니터링 도구와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 통합 서비스 대시보드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 초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인프런이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해갖고 사용자가 폭증해서 꽤 오랜 기간 장애를 맞은 걸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인프런 사용자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바로 이제 제 인터넷 환경이 문제인지 아니면 인프런이 문제인지였습니다. 스테이터스 페이지는 장애 시 이제 단일 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상태를 문의하는 고객에 쏟아지는 이메일이나 중복되는 티켓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진행 사항을 고객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시 고객 입장에서 또 굉장히 궁금한 것은 대체 언제 복구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페이지는 고객이 이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또는 슬랙 같은 연락처를 등록하면 복구 시에 필요한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알림을 보내고
보내므로 고객이 계속 서비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어와서 계속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제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는 게 서비스 복구될 때 또 이게 부하를 줘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복구되었다면은 고객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 시간대별로 장애 원인과 조치를 투명하게 정리해서 고객과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 모든 장애 이력이 스테이터스 페이지를 사용하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투명하게 운영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고객이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틀란시아는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팀원이 더 잘 협업하고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유일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벤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왜 자율성이 현대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지와 자율성에 수반되는 프랙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각 팀들이 자율성을 갖고 협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율적인 팀들이 가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방향은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자율적인 팀이 가는 방향이 회사의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의 업무 목표와 성과는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과 일치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조직에서 이를 일치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적당한 도구도 없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팀마다 고유의 일하는 방식과 도구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게 아니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C레벨 관점에서는 각 팀의 업무가 회사의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보드에 뭔가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거나 칠판에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개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CFO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어려울 거고요. 이는 큰 그림을 보는 C 레벨 관점과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도 큽니다. 하지만 만약 C 레벨이 내가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 보고하는 경우 PM은 이해를 위해서 이제 이런 WBS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WBS와 스프린트나 칸반을 같이 쓰는 폭포수 방식의 애자일을 사용하게 되고 폭포수와 애자일을 같이 하게 돼서 조만간 이제 팀은 지쳐갖고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폭포수 방법론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실무자가 왜 이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What, why, who, how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C레벨과 관리자는 이를 알려주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하지만 적당한 도구와 방법이 없어서 이는 계속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담당자의 특히 what과 why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아틀란시아는 이렇게 회사와 팀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아틀라스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팀들이 이런 what, why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팀의 목표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공통 디렉토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팀이 같이 복잡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밍 문제 해결 같이 복잡한 고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조기에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큰 도움을 줍니다. 아틀라스는 마지막 조각인 후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직은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디렉토리로 복잡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탑다운식의 의사결정을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조직 구조는 문제를 위에다가 에스컬레이션 할 때 말고는 그리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크로스 펑셔널 조직으로 수시로 다른 팀과 협업하는 이런 조직 구조가 현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직 구조이지만 일을 진행하려면 보고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팀과 작업 중인 내용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틀라스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고 성공할 때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이고요. 이와 관련된 그리고 모든 작업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에 등록된 모든 프로젝트의 목표를 알 수 있고 프로젝트 오너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업하려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틀라스에서는 프로젝트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정보는 본인이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됩니다. 각 개인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현재 활동과 작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각 팀들의 보고 라인을 볼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이제 회사의 보통 조직도와 매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옥타 같은 외부의 유명 IDP와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애저 AID나 옥타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보고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팀원들이 직접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 맞게 이제 셀프 매니지드 팀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은 저희가 그 팀에 참석해서 여러 팀에 소속할 수 있는데요. 현재 참여한 여러 팀이 무엇이고 업무는 무엇인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관점에서 팀원이 누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프로젝트에 필요한 스킬과 주요 관심사도 이 하나의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팀을 위한 디렉토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회사의 목표와 각 팀의 목표가 일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사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토노미와 얼라이먼트를 살펴보고 저희 아틀란시안 플랫폼과 도구가 어떻게 이런 프로세스와 문화 구축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